제2장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스킬의 세 번째 3교시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모든 소통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간과하기 쉬운 기술, 바로 경청과 공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혼동하시는데 먼저 듣는 행위 자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듣기와 경청, 즉 hearing과 listening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듣기는 생리적 현상입니다. 자, 강의실의 냉방기 소리, 복도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발소리처럼 우리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소리라는 물리적 파동이 귀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것은 선택이나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 매우 자동적이고 수동적인 과정입니다. 반면에 경청은 매우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정신활동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소리를 넘어서 그 안에 담긴 메시지, 숨겨진 감정, 그리고 진짜 의도까지 파악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기술입니다. 쉬운 비유를 들어볼게요. 카페에 앉아있을 때 주변의 소음과 음악은 그냥 들리는 것입니다. 즉, 히어링이죠. 하지만 그 음악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라서 가사 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멜로디를 음미한다면 그것은 경청, 즉 리스닝에 해당됩니다. 비즈니스에서 상대의 말을 배경소음처럼 듣기만 해서는 결코 그 속에 담긴 핵심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듣는 것은 본능이지만 경청은 훈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경청을 잘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망치는 나쁜 경청 습관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5가지 유형을 살펴보면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저 공감받고 싶어서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결사가 되려고 성급하게 해결책부터 생각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봐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막 차오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말 끊고 끼어들기입니다. 아, 그거 저도 아는데 제 경우에는 뭐뭐뭐 라고 하면서 대화의 주도권을 뺏어오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필터링 하기입니다. 칭찬은 귀에 쏙쏙 들어오지만 듣기 싫은 쓴소리는 아예 무시해버리는 경향입니다. 네 번째는 논쟁 준비하기입니다. 상대의 말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반박할 포인트를 찾기 위해 듣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딴 생각하기입니다. 눈은 상대를 보고 있지만 머릿속은 오늘 저녁 뭐 먹지? 그 메일에 답장해야 하는 데와 같은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 5가지 습관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는 강력한 비언어적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경청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기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먼저 실천해야 할 두 가지는 바로 판단 중지, 그리고 의도적 침묵입니다. 판단 중지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듣는 동안 그건 아니지. 나라면 저렇게 안 해. 와 같이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평가하면서 내면의 목소리를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내 기준과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벗고 상대방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이것은 상대의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단 끝까지 들어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청을 하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판단 중지가 필요하다. Suspended Judgment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의도적 침묵입니다. 자, 이 의도적 침묵은 매우 강력한 기술입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 중 침묵이 흐르면 어색해서 바로 무언가 말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말을 마친 후에 2, 3초 정도의 의도적으로 침묵을 유지해 보세요. 자, 이 짧은 침묵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의 말을 가볍게 듣지 않고 진지하게 곱씹어보고 있습니다. 라는 깊은 존중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혹시나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꺼낼 수 있는 심리적인 여유를 줍니다. 종종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 침묵 뒤에 나오곤 합니다. 자, 진정한 경청은 화려한 리액션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사려 깊은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살펴볼 것은 적극적인 경청은 그냥 열심히 듣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학자들은 경청이 5개의 체계적인 단계를 거치는 프로세스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그 첫 두 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수용입니다. Receiving. 이것은 상대방이 전달하는 언어적 메시지, 즉 말의 내용과 비언어적 메시지, 즉 표정, 제스처, 목소리, 톤 등을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물리적인 단계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방해 요소들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알림을 끄고 다른 생각을 잠시 멈추고 오로지 상대방에게 모든 감각을 집중하는 것이죠. 자, 상대방이라는 채널에 주파수를 맞추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이해입니다. 이해, understanding. 수용한 정보가 무슨 뜻인지 의미를 파악하는 인지적인 단계입니다. 상대가 사용한 단어의 뜻은 무엇인지, 문장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전체 대화의 맥락 속에서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기도 전에 아, 이런 얘기구나 하고 성급하게 추측하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나의 해석이 아닌 상대방이 전달하려는 원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자,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추측하지 말고 뒤에 나올 질문 기법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고 이해했다면 그 다음의 단계로 반드시 넘어가겠죠. 자, 3단계는 기억, remembering입니다. 방금 이해한 내용을 나중에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뇌에 저장하는 과정이죠. 자, 인간의 기억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모두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화의 핵심 키워드, 그리고 주요 논점, 중요한 결정사항 등을 선별해서 머릿속으로 요약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메모를 하는 것이 이 기억 단계를 돕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 4단계는 평가입니다. evaluating. 이제 비로소 수동적인 이해를 넘어서 능동적인 판단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경청의 5단계에서 능동적으로 판단을 시작하는 건 결국에 네 번째에 다다랐을 때 시작됩니다.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 정보는 믿을만한가? 저 주장은 논리적인가? 나의 생각과 어떻게 다르지? 등등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기술은 상대방이 말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의견을 분리해서 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분기 매출이 5% 하락했습니다는 사실이겠지만 그래서 우리 팀은 무능합니다는 의견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평가 단계는 반드시 상대의 말이 모두 끝난 후에 조용히 내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듣는 도중 중에 평가를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상대의 말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반박하기 위해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경청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반응, responding입니다. 자, 이것은 내가 상대의 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평가했는지를 다시 상대에게 피드백해주는 과정입니다. 이 반응이 없다면 상대방은 내 말이 제대로 전달된 건가? 라며 불안해하게 됩니다. 반응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비언어적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맞추거나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저는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라고 느끼면서 더 신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언어적 반응입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핵심은 어떤 말씀이시죠? 와 같이 질문을 하거나 내용을 요약하거나 감정에 공감해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언어적 반응은 내가 당신의 말을 이만큼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5단계 반응은 경청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소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반응은 다시 상대방에게 새로운 메시지가 돼서 상대방이 그 메시지를 수용, 이해, 기억, 평가, 반응하는 또 다른 경청의 사이클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성공적인 대화는 5단계의 경청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순환될 때 이루어집니다. 자, 경청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수준의 경청이자 관계 형성의 핵심인 공감적 경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감적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이 말하는 정보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 말에 담긴 상대방의 기쁨, 슬픔, 불안, 분노와 같은 감정을 함께 느끼고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그 의도까지 헤아리려는 노력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착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공감적 경청의 목표는 절대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동료가 이럴 경우 일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면 그럼 이렇게 해봐 라며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원한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일이 많아서 정말 힘들었겠구나 라는 자신의 감정을 알아주는 한마디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감적 경청을 우리의 역할에 비해서 얘기한다면 경청을 할 때 우리의 명확한 역할은 해결사가 아니라 상대의 여정에 함께 걸어주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급한 조언이나 판단을 멈추고 그 사람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공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스스로 마음을 열고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도록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질문입니다. 자, 이런 공감적 경청을 위한 질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입니다. 자, 폐쇄형 질문은 고를 수 있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예요. 답변이 네 또는 아니요. 혹은 아주 짧은 단어로 정해져 있는 질문입니다. 점심 드셨나요? 자, 이거 제 시간까지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얘기합니다. 아주 짧은 단어로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서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질문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질문들은 사실관계를 빠르고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속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싶을 때 그럴 때에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개방형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놓을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는 질문입니다. 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라는 것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의문사로 시작합니다. 자, 점심 드셨어요? 라는 폐쇄형 질문 대신에 오늘 점심은 무엇을 드셨어요? 라고 물으면 대화가 더 이어질 수 있겠죠. 비즈니스 상황에서 부하 직원이 이번 프로젝트 좀 힘듭니다 라고 말했을 때 마감 맞추기 어렵겠어? 라는 폐쇄형 질문은 대화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힘들게 느껴져요? 라는 개방형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직원은 자신이 겪는 문제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 거고 여러분은 비로소 문제의 핵심에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자, 탐색 질문. 자, 개방형 질문보다
더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탐색 질문과 감정 질문입니다. 탐색 질문은 상대방의 말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질문입니다. 자, 상대가 이번 마케팅 캠페인 별로였어요 라고 두루뭉술하게 말을 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별로였다고 느끼셨어요? 라고 메시지가 아니면 메시지가 문제였어요? 아니면 채널이 문제였어요? 라고 더 깊이 있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탐색 질문을 던지면 피상적인 불평 속에서 숨겨진 문제의 진짜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감정 질문은 사실관계를 넘어서 상대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질문입니다. 프로젝트가 무산된 동료에게 그래서 손실액이 얼마야? 라고 묻는 대신에 오랫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인데 그렇게 돼서 정말 속상하겠다. 지금 심정이 어때? 라고 물어봐 주는 것입니다. 이 감정 질문은 나는 당신의 성과뿐만 아니라 당신이 사람의 감정에도 관심이 있습니다라는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만 명심할 점은 이 모든 질문이 상대가 취조하는 것처럼 느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 라는 공격적인 질문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와 같은 진심이 느껴지는,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열심히 듣고 질문을 던졌다고 해도 여전히 오해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앞서 얘기했던 저주의 지식처럼 각자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단어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통의 오류를 바로잡는 가장 효과적인 기술이 바로 바꿔 말하기 또는 요약 및 재진술이 있습니다. 자, 바꿔 말하기란 상대방이 길게 이야기한 내용을 듣고선 잠시만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팀장님의 말씀은 A라는 문제 때문에 B라는 결과가 발생했으니 해결책으로 C를 고려해 보자는 말씀이죠? 제가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내가 이해한 대로 자신의 언어로 요약해서 그 내용이 맞는지 상대에게 다시 확인해 보는 과정입니다. 자, 이 단순한 행동이 세 가지 놀라운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 내가 혹시 잘못 이해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오해를 바로잡겠다. 둘째, 내 요약을 들으면서 상대방 역시 자신의 복잡했던 생각이 명료하게 정리되는 효과를 얻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도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내 말을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쉽게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집중해서 핵심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존중감을 받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바꿔 말하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꿔 말하기 파라그램 레이징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용 재진술. 상대방이 말한 정보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실, 데이터, 지시사항 등을 간추려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등등의 문장으로 얘기하는 것, 확인하는 것. 두 번째는 감정 반영입니다. 자, 이건 사실관계보다는 상대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잔뜩 화가 나서 불만을 토로하는 고객에게 그러니까 A라고 해당되는 서비스가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라고 서술만, 자, 이런 사실만 서술해서 요약한다면 고객은 더 화낼 수도 있어요. 대신에 A 서비스 때문에 정말 많이 불편하고 화가 나셨겠어요.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진정한 공감의 시작입니다. 자, 세 번째는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인 의도 확인. 자, 의도 확인인데요. 말의 표면적인 내용 너머에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추론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자, 동료가 만약에 계속해서 우리 팀은 회의가 너무 많아 라고 불평한다면 그 말의 진짜 의도는 회의 때문에 내 실제 업무 시간이 부족하다일 수 있습니다. 이때 회의가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혹시 개인 업무 시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 주는 거죠. 이렇게 숨은 의도를 파악해주면 상대는 이 사람은 내 속마음까지 읽어주네? 라고 하면서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학습을 해봤는데요. 자, 그럼 실제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여러분이 팀장인데 팀원이 와서 A 프로젝트 일정은 너무 촉박한데 B팀에서는 협조도 안 해줘서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하소연합니다. 이때 가장 나쁜 반응은 성급하게 조언하거나 문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원래 다 힘든 거야. 아무튼 마감 맞춰 라는 말에 직원라는 그런 말들은 아마도 부하 직원들이 의욕을 완전히 꺾어버리겠죠. 반대로 좋은 반응은 오늘 배운 이 파라프레이징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먼저 직원의 말을 요약하고 재진술하면서 내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문제는 크게 일정과 B팀의 협조구나. 맞아? 자, 이렇게 하면 직원은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으로 그 상황에 대한 직원의 감정을 읽어줍니다. 일정도 없는데 다른 팀에서 협조까지 안 해주니 정말 답답하고 막막하겠네. 자, 이렇게 감정을 공감해주면 직원의 깊은 위로가 생기겠죠. 자, 그런 다음에 비로소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단계로 가야 됩니다. 자, 좋아. 그럼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팀장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뭔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뭔지 우리 함께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라고 한다면 경청이나 공감, 요약 등을 통해서 이렇게 명확하고 신뢰를 쌓은 뒤에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공감적 경청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 모든 말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겠죠. 자, 이때 필요한 건 비판적인 경청입니다. 자, 긍정적 경청 말고 비판적 경청이란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 말이 정말 사실일까? 이 주장은 논리적인 게 맞는가? 혹시 숨겨진 의도는 없을까? 같이 들려오는 정보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능동적으로 따져보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비판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비판적이라는 단어에서 주는 의미 그대로 상대를 깎아내리고 공격하는 비난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여기서 비판적 경청이란 정보의 중요한 것들, 매우 중요한 것들, 필요한 것들 가려내는 건전한 비평을 관점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감정적인 공격이 아닌 이성적인 분석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비판적으로 경청할 수 있을까? 자, 다양하게 있는데 몇 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누가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즉, 화자의 전문성. 자, 이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전문 지식이 있는지, 혹시 특정 상품을 팔려는 의도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숨어 있는 것인지를 잘 알아보자는 거죠. 두 번째, 무엇을 근거로 주장하는가인가. 자, 요즘 이게 대세입니다 라는 주관적인 의견인지, 아니면 시장조사기관의 데이터에 따르면 점유율이 20% 상승했습니다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논리를 전개하는가입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서 배웠던 논리적 오류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몇 개의 사례만으로도 전체를 단정하거나 문제의 본질 대신에 엉뚱한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지 아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교차 검증, 크로스 체크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주장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 주장과 상반되는 다른 전문가의 의견은 없는지, 이 데이터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통계는 없는지 반드시 출처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비판적인 경청은 단지 개인의 똑똑한 판단을 넘어서 조직 전체의 수준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회의 문화에서 그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비판적 경청이 살아있는 회의에서는 사장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맞다 식의 권위주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주장은 그 내용의 논리적 타당성과 데이터에 의해서만 평가받습니다. 자, 또한 모두가 한 방향으로만 의견을 모아갈 때 일부러 악마적 역할을 자처하면서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반대 관점이나 예상치 못한 리스크는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자, 이것이 집단사고의 함정에서 구해내는 건강한 비판적 경청의 자세입니다. 자, 이처럼 조직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의견을 인신공격 없이 건전하게 비평하고 투명하게 검증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때, 자, 이런 조직은 더 나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제2장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스킬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부터 3교시까지 총 3개의 영상 잘 살펴보고 듣고 학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